안녕하세요. 천안 아저씨예요. 내일은 1월 30일이고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바뀌는 게 있죠. 마스크 실내 사용 의무화가 해제가 되는 그것보다 요즘은 이제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023년도에 바뀐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은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좀 곤란함을 겪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많이. 물론 이미 2022년도에 교통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한테 쏘가가지고 마치 2022년도에 사고 난 거인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뭐 진단서를 갖다 내고 이래야지 뭐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이래야만 된다는 교통사고 대인 보상 담당자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서 벌써 이제 진단서를 갖다 내고 또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제부터 조금 골치 아파져요. 날짜가 되게 애매하거든. 이런 식의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미 자동차 보험사에 쏘가가지고서 2022년도에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진단서를 냈던 분들은 벌써 다 겪어봤어요.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픈 건지. 뭐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이라도 제 내일부터 당장 계산을 좀 해볼까요? 만약에 1월 1일 날 사고가 났다, 1월 초에, 그 다음에 쭉 지금까지 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1월 1일에 사고가 났을 때는 1주, 2주, 3주, 4주가 지나고 이제부터는 1월 30일이 돼가지고 내일부터는 초기에 사고 난 분들이 이제 4주가 끝나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상이라고 할지라도 4주 동안은 치료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때부터는 진단서가 발부된다. 이게 2023년도에 바뀐 경상 환자에 대한 자동차 보상에 대한 변경사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단서를 내면 돼. 그러니까 진단서를 내면은 또 2주간 진단서가 나올 테죠. 그러니까 2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2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즉 나라에서 한 얘기고,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아직 이 뒤에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죠. 거기는. 그렇다 보니까 일부 병원에서는 여기까지는 될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뒤는 모르겠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근데 어쨌건 이 뒤에도 치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프면 치료해야지 뭐. 근데 문제가 있어요. 4주차가 있고, 사고가 발생한 지 4주차, 이제 6주차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치료를 쭉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이게 4주가 됐을 때, 여기까지는 치료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테고, 이제 5주차, 6주차, 7주차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4주차가 됐으니까 이제 또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되겠네 이럴 수 있지만, 시간을 좀 살펴보면은 4주가 됐어. 그래가지고서 4주가 된 걸 모르고서 이때쯤에 왔단 말이에요. 이때쯤에 병원에 오셨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치료를 못 해줄 건 아닌데 치료비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 뒤에 치료를 받으려면 어떡하냐? 여기서 진단서를 받으면 돼요. 진단서를 받았으면은 이 진단서를 보험사에서 갖고 오래. 물론 갖고 갈 리가 없으니까 대개는 팩스로 보내거나 할 텐데, 요즘 세상에 누가 팩스를 보내.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도 보험사나 심지어는 법원에까지도 그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뭐 팩스를 보내라고 하니까 이날 치료는 못 받고 집에 가셔가지고서 뭐 다음날 직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동네 문방구에 가가지고서 부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서 이때쯤에 그 진단서를 보냈어. 그러니까 보험사가 진단서를 받은 건 이때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진단 일로부터 2주가 지난 다음에 이때까지를 치료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보험사에서 다시 지불 보증이라는 걸 해주는데, 이 사람 치료를 해주겠다 그런 보증을 해주는데, 기준이 요거 진단서 발급일이 있죠.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가 지나가지고서 여기 이때까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환자를 보면은 환자분은 여기 한번 오셨었죠. 오신 다음에 진단서만 떼고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단서를 보낸 건 또 이때쯤이고,
이때쯤에 오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와가지고서 이때쯤에 한번 왔어. 환자분이 또 왔어, 여기서. 이날은 치료가 되죠.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환자분이 이때 왔어. 나는 진단서를 보낸 지가 2주도 채 안 됐으니까 이때 치료를 받으면 되겠지 하고 왔어. 안 된대. 왜냐면은 진단일로부터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지불 보증을 해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2주짜리 진단서를 떼가지고서 치료를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귀찮게 해놓은 거예요. 치료를 부지런하게 받지 않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정말로 받기 힘들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귀찮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제풀에 지쳐가지고서 합의를 하겠지 뭐. 이게 보험사가 그동안 원했던 그림인 거죠. 근데 게으른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교통사고 났는지 4주가 됐는데 4주가 지난 다음에도 아파. 이때가 4주예요. 4주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에 이건 5주고 이때쯤에 병원을 가면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할 수 있는 건 진단서밖에 안 나와요. 진단서가 나오죠. 근데 또 이걸 진단서를 가져가가지고서 또 어디 문방구 가가지고 뭐 팩스를 보내달라니 이렇게 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다 부탁하세요. 병원에다가 이거 진단서 내달라고. 그쪽 보험사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쪽 보험사 담당자 팩스 번호가 있을 테니까 팩스 번호 알아가지고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진단서를 보내자마자 보험사에서는 지불 보증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날 치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2주 동안은 이건 6주겠고 그때부터 2주간은 치료가 인정. 이러면 되는 건데 이때 팩스를 보내는지 말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이때 진단서가 나왔으면 그 진단일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물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때 당시에 진단서를 보낼 때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가 보험사 담당자가 퇴근했으면 어떡해. 담당자가 이때 하필이면은 휴일이었어. 그래서 연락이 안 돼. 보험사가 퇴근을 했던지 점심시간에는 특히나 이제 병원 점심시간하고 자동차 보험사의 점심시간은 다를 수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안 받아. 전화를 어차피 안 받아요. 걔네들은 전화를 안 받으면 오셔서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사람의 권리니까. 그러면은 진단서를 보냈어도 팩스를 보낼 수 없고 팩스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면은 지불 보증서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치료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못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 점심시간 피해서 오셔야 돼요. 걔네들 점심시간이 보통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요. 이때 피하셔서 오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병원들은 대개 1시에서 2시가 점심시간이거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실 때는 그 사람들, 그 자동차 보험사 대행 담당자들 그 사람들 점심시간을 피해야 돼요. 어차피 전화 안 받으니까. 그리고 6시 칼퇴근이에요.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진료를 하긴 하는데 6시 넘으면 걔네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6시에 오셔가지고 진단서를 받아가지고서 얘네들한테 보내려고 했더니 안 받아. 퇴근했으니까. 거기 콜센터가 있긴 한데 콜센터는 권한이 없어가지고 뭘 해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쉬는 시간을 피해서 하시면은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바로 팩스를 보낸 다음에 바로 지불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이때부터 치료를 받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2주 동안은 치료를 할 수 있다. 참 귀찮게 만들었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에 얘기했지만 팩스를 보내줄 수 있잖아요. 한의원에서 보내줄 수 있거든. 왜냐면 한의원은 어지간한 데는 다 팩스가 있으니까 아직 우리나라에는 팩스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팩스를 보내는 게 법적인 문제로 해서 안 보내주는 곳이 있어요. 팩스를 이용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보이스피싱 뭐 비슷한 뭐 그런 거랑 관계되어 있는 무슨 불법적인 게 뭐 있대요. 팩스를 대신 보내달라고 한 다음에 그걸로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게 있대요. 그래서 보통 팩스를 잘 보내주지 않아요. 그런 데가 많아요. 좀 규모가 큰 데일수록 이런 게 잘 돼 있을 텐데 팩스를 만약에 잘 모르고서 원무과 직원이 보냈다가 그 병원이 뭔가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재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팩스 자체를 보내주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럼 또 이걸 갖다가 이 진단서를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도 되거든. 일반적으로는 대개는 다 잘 된다고. 나중에 합의할 때 돼가지고 걔네들이 보험사가 아쉬운 그런 상황일 때는 다 받아줘요 그거. 근데 이때만큼은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원칙상 안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4주가 넘어간 경상자는 좀 힘들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 발생한 지 4주가 지난 경상자이다 싶으면은 그것도 이제 2023년도 1월 2일 이후로
그럼 당장에 내일부터 문제될 수 있으니까 4주가 됐을 때쯤에는 진단서를 발부하는데, 그때 시간, 병원 방문 시간을 좀 적당히 해가지고서 병원의 점심시간을 피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걔네들 점심시간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진료시간, 병원 진료시간도 맞춰야겠지만 걔네들 퇴근시간 전에 가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가지고서 팩스를 보내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든지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걔네들하고 단도리를 잘 해놔야죠. 미리미리 얘기를 해놔야 되는 게, 나는 4주 만에 안 끝나니까 치료를 더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진단서를 보내겠다, 니네가 보내라고 할 거라며. 그러니까 진단서를 뭘로 보내야 되느냐, 꼭 팩스로 보내야만 되는 거냐,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진단서 찍어가지고 보내도 되느냐, 이런 걸 먼저 단도리를 좀 해놓고, 그리고 병원에다 물어보는 거죠. 나 팩스가 필요한 건데 팩스 지금 보낼 수 있느냐, 대신 보내줄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근처에 다른 문방구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 팩스를 좀 대행해 주는 곳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경상자, 2023년도 1월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상자는 당장 내일부터 진단서 준비를 해야 될 수 있는데, 진단서를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가끔 한 번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 일주일에 겨우 시간 한 번, 두 번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조금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잘 맞춰가지고 찾아가시고, 그 전에 보험사랑 좀 얘기를 좀 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 확인해 두시고, 그 병원이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곳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러고 가셔야 돼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경상자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뼈가 안 부러진 피해자들을 치료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치료 잘 받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